예, 안녕하세요. 다산행정법률센터의 조자룡 행정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인사드리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나라장터를 어떻게 지금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나라장터라면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수요기관과 그 다음에 조달 기업이 이제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요 나라장터를 이용을 해서 이 수요기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올리면 사주는 기관이 되겠죠. 뭐 교육청이나 뭐 국방부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이 수요기관을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는 곳이 되겠고, 이 여러분들은 조달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달업체를 어떻게 여기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는지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라장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은 일단 뭐 전통 공예를 주로 하니까 전통 공예품을 뭐 저희가 검색을 해서 어떤 공고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공예품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문화재단에서 수요기관이 돼서 이제 공고가 된 것이죠. 근데 이거 보면은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루장터가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쌍악 보석함이라고 전통 공예품 를 30종을 구매를 국방정보부에서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수요를 말했죠. 이게 소비를 해주는 국가 기관이니까 일단 국방정보부에서 뭐 얘네들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제대하는 뭐 분들한테 뭐 선물 정도로 주려고 뭐 요거를 이제 국방정보 전통 쌍화 보석함을 시청한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공고가 2018년에 났네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쌍화 보석함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통해서라면 뭐 고가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팔 수가 있으셨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고는 실무가 났고 공고 일시는 2018년이 되겠고요. 이거는 알아서 거기서 이제 되는 것이고,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에서 수요기관으로서 쌍악 보석함 등 여러 개의 또 전통공예품 그 외에 30종 구매를 신청을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아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조달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라장터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쌍화 보석함이나 아니면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서 여기 조달 업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저희 같은 뭐 행정사나 다른 이제 입찰 대리하실 분들이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구매를 해보셔라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조달업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르장터는 이렇게 이용한다. 그래서 다시 나르장터로 원래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죠. 그럼 나라장터의 홈페이지를 한번 구석구석 볼까요? 나라장터가 나오고, 나라장터 소개하는 사이트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규 이용자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인서 등록하는 것도 약간 좀 까다롭고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 직접 하시기에는 좀 약간 좀 인내심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건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예의 적용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문인식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뭐 1회 2회 정도 예외적으로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지문인식을 하시고 적용 신청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 홈페이지 그에서의 대표 전화번호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봐서 그 질의하시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시면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부터 공지사항이 올라오시니까 그 보시고, 그리고 아까 통합 검색에서 뭐 전통의약품이나 이런 거 있는지 검색할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공보견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전통 공예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할 때 그런 걸 의뢰를 하려고 그, 여러분 그 옛날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그 검색기록에 남아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수요기간을 안다고 하면은 수요기간을 그렇게 해서 요번에 그 국방부에서 뭘 한 것 같다. 그 국방부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면 거꾸로 아까 그 공고의 최신 순으로 찾아보면 되시겠죠. 쭉 보면은 지금 뭐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한번 종합 쇼핑몰을 한번 잠깐 뭔지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아까처럼 뭐 전통 공예품 한번 쳐볼까요?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상품 속성에서 이제 명장이 한 건지 아니면 무게가 어떤지 상품명이 뭔지 일단 전체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다 전체를 누르시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창업기업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맨 처음에 그 중소기업이 나오는데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발급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생산한 제품입니다. 요건 이제 좀 약간 신세대 제품들이 많이 있겠죠. 원산지는 국내도 있을 거 해외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두서 한번 그 검색을 해보죠. 등록된 게 있을까요? 이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뭐 그 규격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등록을 할 때 규격이 뭐 이제 공예품 중에서 특수공예품이 있고 한데 여기서 잡종 공예품으로 한국의 전통 그 갑주가 나오네요. 투구 체험용이죠. 이게 뭐 초등학생들이나 그쪽에서 이제 많이 욕을 했겠죠. 1900원을 싸게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만드는지 쭉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물품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올려가지고 여기에 쉽게 그 홍보도 하고 뭐 대외적으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종합 쇼핑몰이 굉장히 그 여러분들한테 그 앞으로 많이 이제 그 사용이 되고 어, 좀 이용을 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사이트가 종합 쇼핑몰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실 게 누리장터도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누리장터는 나중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찰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서명을 뭐 제공하고 누리장터를 이용해서 하고, 여기서 이제 역경매라는 건 약간 좀 어려운데 그 하나의 그 조달 그 계약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나라장터 가보시죠. 그리고 그럼 오늘의 이제 그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그 나라장터 이용 등록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나라장터 이용 PC 사양률 확률 설정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볼까요? 뭐 요즘에는 뭐 그 컴퓨터 부품들이 많이 좋아서 이게 대부분 그 맞춰서 나오고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그뭐 권장을 하는 것이지 웬만한 그 PC는 다 그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보고 싶은 건 아까 여기 G2 그 빌런이라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확인하고 설치하면 누르시면은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겠죠. 뭐 이거는 다 알아서 그 하시는 거니까 크게 유의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라 장터 등록 이용 가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흐름도부터 잠깐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입찰할 때는
대부분 그러겠죠. 물품 구매를 이제 입찰 공고를 하겠고, 대부분 이제 물품이겠죠, 여러분들은. 시설은 아니겠고, 뉴욕도 아니겠고, 요즘은 리스도 입찰 공고합니다.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병원이나 이제 공공기관, 의료기관에서 그 비싼 그 뭐 장비는 리스를 하니까 리스도 이제 각종 그 경쟁업체에서 조달업체로 들어와서 리스를 이제 입찰하면은 거기서 이제 낙찰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시는 것이죠. 뭐 예가 작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투찰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역경매를 비슷한 건데 이 그 경매 하나에 그 흐름 중에 하나인데 투차를 하고 나서 이제 개차를 하겠죠. 적격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찰자를 선정을 하겠죠. 우리 이건 이제 입찰을 하는 시효기관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 이제 그 이 계약 전에 이게 입찰이 되면은 계약 후에 이제 물품을 자체 계약도 할 수 있고 이제 견적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납품 요구를 언제 할지 그리고 뭐 납품 요구나 대지급이 어떻게 되지?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공사 계약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관이 없고 용역이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여러분들이 이미 그 낙찰된 데에서 그 용역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오늘 주로 설명드린 게 이제 사용자 등록 분야인데 여러분들은 그 조달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등록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달업체 등록이 이제 개괄적인 여기 설명에 나오죠. 이제 각 그 인증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범용 인증서를 발급은 다 여러분들이 해놓으신 게 있으시죠?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방법을 또 여기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참가적에 등록 신청을 할 때 이 전 단계하고 그다음에 이후 이 전단이 끝나면은 조달청이 검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검토에 승인하면은 그 후에 여러분들이 지문 등록을 하고 인증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뭐 크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그 지문 예외적인 시청이 있죠. 이걸 통해서 지문 등록도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빨리 그 번거로운 것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신청 적용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세 절차 다음으로 가볼까요? 예, 이렇게 조달업체 등록 절차가 있죠. 한번 클릭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이용자 매뉴얼이 있네요. 조달청에서 2020년 11월에 발표했죠. 그래서 이 조달업체 등록 개요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업자용 법연 인증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란에 이 부분에 있었죠. 홈페이지에 입찰 자격자 등록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윗부분에 아까 그 등록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 등록 신청을 하면 이제 조달청에서 검토하고 승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검토하고 승인하고 지문 등록을 하고 인증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차분차분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을 하는데 이제 조달업체로 등록이 되면 나라장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공공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수요기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등록업체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죠. 등록 신청을 하고 검토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 등록하고 인증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 뭐 사업자용 그 범용 인증서부터 이제 뭐 좀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는데 뭐 코스콤도 있고 한국전자인증도 있고 한국정보인증도 있는데 좀 편하게 이용하는 게 여기 키카라고 하는 그 정보인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카라고 치고 들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공인인증서 신규 신청이라는 그 첫 화면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아래 인증서 신청 요걸 들어가면은 거기에 신규 신청을 들어가서 1년 뭐 그 10만원 이거 부가세 해서 12만원 그 내면은 이제 그 인증정보 신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증기 홈페이지에서 지문보안 토큰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쟁 입찰은 입찰 단계에서부터
그 지문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공정성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인증서 구매할 때 같이 대금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 등록 승인 받으시고 4단계 지문 등록하기 위해서 가까운 그 조달청에서 수령하시면 되고요. 지문보안 덕후는요.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신규 두 번째 신규 이용자 등록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조달업체 이용자가 되겠죠. 수요기간이 아니라 이걸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이용 약관은 이제 뭐 쭉 한번 내려보셔서 이용 약관을 동의를 하고 계속 진행을 누르시면 요게 이제 그 신청서 페이지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시죠? 요거 기입하시고 상호명 기입하시고 우편번호 검색해서 기입을 하시고 그 전에 개업 연원일을 여기 클릭하시면 날짜가 뜹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지역 코드는 이제 그 지역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쪽에 찾으시면 나오고요. 주소 검색해서 쓰시고 전화번호 넣으시고 팩스번호 넣으시고 홈페이지가 있으신 분들은 넣고 없으신 분들이 많죠. 넘어가고 이 종업원수는 그 4대 보험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그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4대 보험이 그 가입단 그 분만 종업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인지 아닌지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국적은 대한민국이시겠죠. 그리고 뭐 외자 업무는 조달청 외자업체만 그 선택하면 되시고 뭐 이제 뭐 공동대표는 혹시 없으시죠? 각자 대표는 공동대표가 있으신 분들은 공동대표는 이 대표자 성명 넣는 게 두 개 나옵니다. 각자 대표니까 성명 쓰시고 주민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실명 인증하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 여부인지 그러니까는 그 이분 대부분 아니시겠죠?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쓰시고 외국인은 아니시고 뭐 이제 입찰 그 공급 물품이 나오는데 이 공급 물품을 클릭하면은 그 공급 물품 종류가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해당 그 되시는 거를 쓰시고 그리고 제조물품 중에 직접 생산 영역 중에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인지 여부를 여기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쓰이는 물건은 뭐 이렇게 그 중소기업 경쟁자면은 100개를 그 수요기관에서 했다 그러면 경쟁자는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뭐 50개 정도를 나눠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 경쟁 물품 여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용역, 기타 업종은 이게 이제 대부분 물품이니까 물품을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해당 사항이 혹시 있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부터 약간 좀 번거롭게 시작한데 직접 생산 증명서하고 여러분들 혹시 그 공장 등록증하고 나 혹시 건축물 공장 등록증이 없으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공공기관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한 서류면서 그러니까는 최근 3년 납품 시작이 그 이제 있으면은 서류로만 등록이 가능한데 없는 분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수리에 관할 지방청에서 그것을 뭐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실사가 나오고 없을 경우일 때는 이제 또 뭐 기타 제조 공장 확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뭐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 생산하는 기준 구조에 의해서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아까 여기에 물품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를 받으시고 없으시고 납품 출전이 없으니까 실사를 받으시고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은 아까 그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 관련 정보의 등록 기간이나 이메일의 해서 정보를 여기에 이제 등록 기간하고 여러분들이 관할 그 등록 기간 있죠. 아까 실사 나온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과를 그 통보 과정 이메일 그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통보받고자 이렇게 그 제대로 되고 있는 통보받고자 있는지 결과가 나오는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동의 천천히 보시면서 동의할 때 체크하시고요. 동의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청룡계약서가 있죠. 청룡계약서 동의 체크하고 또 송신을 누르면 이게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전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송신하면은 이제 시행문이라는 게 나와요. 시행문 출력이 나와서 시행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 내용에 대한 제출 서류가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아까 서류 제출하고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나누었죠. 그러면 이거는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이제 3년 내에 아까 실적 있는 분이죠. 제출이 없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있는 분 없으니까 우리 신규인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출하니까 그건 담당자 확인 후 승인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방문 제출도 가능하니까 이거를 다시 출력을 받아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 요 메뉴는 등록, 변경, 신청 정보조회 및 신청 취소 온라인 수출 제휴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조달청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승인을 이제 하겠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신청 시에 기재한 이메일이나 이제 검토 승인됐다. 그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등록 결과 통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지문 등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문 등록할 때 아까 지문 인식이 돼 있어야 되니까 이 지문 보안 토큰은 나중에 이제 수령을 해야 되니까 수령증이 있으면 수령을 해야 되니까 신분증을 반드시 작성해서 가까운 조달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만이 지문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미등록 입찰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사나 다른 이제 대리한 업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서 등록을 해야겠죠. 인증서를 등록 클릭을 하면 조달업체 이용자에서 이제 인증서 등록에서 아까 왼쪽에 있는 두 번째 페이지, 요 두 번째 단에 인증서에 신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이제 좀 지문 등록 후 해야 할 일이 이제 보안 토큰을 연결하여서 사용할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보안 토큰을 연결하지 않고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범용 아까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는 이걸 이제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아까 지문 보안권자 이할 경우에서는 구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저희는 요 세 번째 거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구동 프로그램이 각각에 따라서 따로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윈도우 XP는 비스타 쓰시는 분 없겠고, 여기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여기 해당된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라 장터의 안전입찰 서비스로 가고, 이 안전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해킹이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게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그리고 아까 업체 범용 인증서를 보안 토큰에 복사를 해야 되는데, 범용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는 보안 토큰을 연결하고 홈페이지 접속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면은 인증서 복사 메뉴에서 아까 업체의 범용 인증서를 보안 토큰에 쉽게 말해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서 위치 방문 보안 토큰이 되겠죠. 아까 관련된 저희 한국인정보 이쪽으로 전화 걸어가지고 문의할 거 있으면 문의하시고요. 지문 등록한 후에 이렇게 아까 안전입찰 입점령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나라장터 인서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 토큰 있죠? 그분을 이제 클릭하시면 해당 제조사를 아까 오에서 여기 나왔던 거 제조사를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장터 여기 홈페이지에 입찰 정보에 이제 지문 모의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문 인식 외 입찰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대표자 입찰 대리인이 1인당 2회까지만 하고 1회 시청 48시간만 하고 그러니까 지문 인증이 없이 공인증서로서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 외 입찰을 할 때에는 그렇죠. 입찰자의 실현 안내를 위해서 개인 공인증서가 필요하시겠죠. 인증서 클릭하시고 번호 비번 집어넣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외 신청을 하시면 인수 로그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대로 이렇게 지문 인식 예외적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인수 로그인을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문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다산행정 법률센터나 그다음에 아까 거기 나라장터의 홈페이지에 여기 대표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문의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나라장터에 관련된 계약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